네, 안녕하세요. 시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신육 할인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이제 붉은 사막을 하는 날인데, 오디세이를 보고 가가지고, 영화 오디세이를 보고 가가지고, 오디세이 후기를 조금 간단하게나마 언급하면서, 그러고 붉은 사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간만에 16할인은 월요일날 방송도 없었고 화요일날 방송도 없었고 이틀이나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뭐 도대체 어딜 뭐하러 갔다 온 거야? 막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스케줄에도 적어놨지만 이제 영화인 오디세이를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굉장히 좀 재밌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느껴져가지고 좀 간단하게나마 이제 저의 빈약한 후기를 조금 곁들이고 붉은 사막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붉은 사막이 오늘 소식을 저도 좀 전에 들었는데 붉은 사막이 인핸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을 굉장히 빡세게 했더라고요. 그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해외 유저들을 위한 그런 패치였지 않나. 굉장히 좀 양이 많아가지고 업데이트가 좀 걸리네. 지금 당장에는 어차피 못할 것 같고 뭐 어차피 오디세이를 후기를 쓰려고 온 거니까 쓰려고? 근데 제가 사실 썼어요.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최근에 약간 이런 생각을 약간 이런 철학적인 것까진 아닌데 뭔가 좀 이런 심오한 딥한 생각들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요즘에는 작품을 보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보더라도 너무 좀 이제 서브컬처 쪽에 좀 가깝다 보니까 뭔가 작품적인 이야기적인 그런 딥한 생각은 별로 안 했지. 사실 약간 최근에 진행했던 명조들도 당연히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지만 그거는 그냥 이제 좀 캐릭터에 대한 매력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더 중심이 실려 있었지. 물론 근데 오디세이도 보니까 오디세우스에 대한 이제 무게감이 굉장히 잘 실려 있다 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하여튼 오디세이의 후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유카린이 오디세이를 보기 전부터 오디세이를 예매하기 전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네. 제가 원래 이제 간만에 영화를 안 본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영화관에 안 간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그나마 최근에 봤던 게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아바타의 물의 길. 굉장히 옛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최근에 봤던 거, 영화관 가서 봤던 거, 서울의 봄. 진짜 그 이후로 하나도 안 봤거든요. 영화관을 직접 간 적이 없었어. 그냥 최근에 사실 너무나 이제 대 OTT의 시대기도 하고 뭔가 좀 영화관까지 굳이 가가지고 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 근데 요번에 좀 확실히 인식이 많이 변했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들이. 일단 하여튼 요번에 간만에 영화를 보는 거니까 이제 기존에 스파이더맨은 굉장히 좋아했거든. 근데 이제 지금 대표작의 스파이더맨이랑 오디세이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최고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그냥 볼까? 오디세이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 그냥 보기 전까지 아예 관심이 없었어. 굳이? 난 이런 신화적인 얘기? 그런 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굳이? 그나마 이게 눈길이 갔던 이유 중 하나를 꼽으라면은 이제 논란 작품이라는 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주위에서 오디세이에 대한 호평이 여러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좀 많아져가지고 오디세이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내용은 거의 모르는 상태로 봤지만 이제 귀향이라는 초점을 그 이야기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예매하려고 보니까 이제 극장이 제일
괜찮은 데를 딱 찾아보니까 거기가 다 전 좌석이 리클라이너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클라이너석? 나는 살면서 리클라이너를 써본 적이 거의 없는데 괜찮나 이거? 리클라이너 괜히 비싸기만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반 좌석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냥 뭐 가까운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예매를 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확실히 러닝타임이 길다 보니까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리클라이너 좌석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굉장히 좀 신기하게 앉았습니다. 발판을 이렇게 위로 90도 꺾어가지고 거의 일자로 만든 다음에 거기 위에 발을 올려놓고 쪼그려 앉았어요. 쪼그려 앉아서 봤어요. 이게 그 정도로 오디세이가 굉장히 좀 긴장감 있고 몰입도가 높은 작품이었어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 좀 이렇게 쫄려가지고 몸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매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일요일 날에 방송하면서도 이제 언급했듯이 팝콘을 살까 말까. 팝콘 제가 영화관 가면은 잘 안 먹는데 요번에는 간만에 팝콘을 좀 살까 말까 하다가 샀습니다. 근데 영화 시작 전까지는 막 와구와구 먹었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진짜로 손이 안 가긴 하더라고요. 뭔가 이미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인데 저도 몰입을 깨고 싶지 않아가지고 콜라도 그렇고 팝콘도 그렇고 비싼 돈 주고 샀지만 딱히 건들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디세이가 시작을 했습니다. 리클라이너 좌석으로 이렇게 최대한 처음 써보는 거지만 이제 어떻게 최대한 나한테 편한 자세를 찾으려면서 이렇게 방향키 누르면서 이거 등 기울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리클라이너석이 그게 좋았어요. 그 앞뒤 좌석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앞에 지나가더라도 예전에는 막 그 1번 좌석이면은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약간 이러면서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없었어. 굉장히 넓어가지고 앞에 가방 도도 여유가 훨씬 있어가지고 확실히 리클라이너석에 그런 거는 굉장히 좋지 않나. 요즘에 점점 그런 만족도를 높이는 패치? 업데이트?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표현할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든 게임도 그렇고 그냥 그것도 그렇고 그런 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천천히 들어가 보면은 이제 1장에서 간단하게 배경이 설명되거든요. 여기서 오디세우스의 고향인 이제 이타카라는 곳의 현재 분위기를 알려줘. 그게 이제 음유시인이 등장하면서 이제 원래 문자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영화 다 보고 들었는데 음유시인을 통해서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라는 걸 암시하듯 실제로 시나 노래로 표현을 하면서 시작을 해. 그래서 이 노래도 오디세우스의 서사시를 함축하였던 거더라고. 그 가사가 의미가. 근데 저도 이걸 다 보고 나서 누가 해석해 준 걸 보고 나서 그때서야 그렇구나 라는 걸 인식했어요. 사실 볼 때는 별로 그냥 지나갔다. 그나마 좀 특이했던 것 중 하나 꼽자면은 이제 이 음유시인을 연기한 사람이 원래 배우가 아니라 진짜로 가수라고 하더라고. 이게 실제로 이제 스토리텔러, 지금의 음유시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래퍼가 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래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고.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해외 쪽에 관심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뭐 그렇고 하여튼 지금 이타카라는 국가에서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나선 지 거의 20년째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비어있는 왕권을 먹으려고 현재 다른 득권 세력들 또 인물들이 막 왕비한테 구원하러 왔다는 목적으로 이제 왕가에서 눌러붙고 말라 죽이려고 깽판을 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타카의 왕자,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묘사가 아니지 등장하고 표현이 되는데 굉장히 여전히 힘도 없고 이제 톰 홀랜드,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배우였습니다. 오디세이 보기 전에. 하여튼 여전히 힘도 약하고 어리고 이제 휘둘리기만 하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철들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고, 이제 오디세우스를 실제로 이제 목격하고 이제 같이 이제 부자지간으로 이렇게 막 지내고 이런 기간이 없었거든 사실. 굉장히 애기예요 그냥.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주위 인물들로부터 오디세우스에 대한 영웅담을 계속해서 들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관객들한테 설명을 해요. 오디세우스는 이런 사람이다. 멋지고 강하고 지략가고 그런 걸 막 이렇게 설명을 해. 근데 이제 하도 20년 동안 안 돌아오니까 자기 고향에, 그리고 자기 아들인 자기랑 이제 엄마도 보러 오지 않고 20년 동안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언제 이제 예전부터 들렸는데 20년 동안 안 돌아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하도 안 돌아오니까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이제 그런 현실적이고 어른스러운 문제에서 갈등을 느끼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이제 오디세우스의 대표적인 영웅담으로는 오디세우스만 이을 수 있는 활이 있었고, 그것부터 시작한 강력한 퍼포먼스들. 이제 사냥을 이제 좀 뭐랄까 퍼포먼스라 하면 뭐 강력함, 뭐 활로 다 쏘아 죽일 수 있고, 뭐 사냥을 하기 전에 동물 앞에서 이제 사냥을 하기 전에 정정당당함을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이 활을 쏘기 전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활을 튕기는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그 정도로 좀 뭐랄까 나름대로의 그 자신만의 정의관, 정정당당함, 그런 걸 좀 중요시하는 신기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늙어빠진 오디세우스의 모습이 보여요. 이제 이타카의 상황을 다 보여줬잖아. 그래서 지금의 오디세우스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려고 이제 늙어빠진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보여줘. 근데 이제 한 여인이 보여요. 오디세우스랑 여인이, 아니 정확히는 두 여인이 보여. 이제 한 명은 아테네라는 걸 바로 대놓고 알려줘.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밖에 못 보는 것처럼 보여줘요. 완전하지 못한 형태로.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누군지 안 알려주는데, 이거는 먼저 말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바다의 여신 칼립소라고 있더라고. 저도 칼립소라는 이름을 작중해서 듣고 나서 칼립소가 뭐지? 이러고 찾아봤는데 이제 바다의 여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물이. 그래서 이제 칼립소랑 나름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이고, 단 둘밖에 없는 섬에서 둘이서 그냥 알콩달콩하게 지내는 느낌? 굉장히 진짜 별거 없지만 딱 이런 느낌. 일단 미래 오디세우스가 살아는 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디세우스가 살아는 있다. 죽은 건 아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오디세우스의 현재 모습까지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가요. 이제 굉장히 좀 인트로가 좋았다고 느꼈던 게, 이제 딱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대중성 높은 이야기잖아요. 흥미진진하고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이제 오디세우스가 한창 전쟁을 할 무렵 트로이 목마 작전이 성공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요. 정확히는 트로이 목마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난공불락의 국가인 트로이를 먹기 위한 전쟁으로 한 6년 정도 난항을 겪고 있던 그런 오디세우스, 뭐랄까, 동맹의 모습을 보여줘. 잠깐. 이것도 잠깐이긴 해. 근데 그러고 이제 트로이 목마 작전을 시작하는데, 트로이가 사실 목마는 아니고 청동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굉장히 결국에 실제로 그랬잖아. 굉장히 안 무너져가지고 막 밖에서 오디세우스가 미친 척하고 약간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 그냥 그런 거를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트로이 작전부터 시작을 해요. 그냥 오히려 직관적이잖아. 뭔가를 하고 있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알고 있던 배우 이름이 이제 엘리엇 페이지라고, 여성인데 남성으로 트랜스 섹슈얼을 한 배우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알고 있었거든. 하여튼 이 엘리엇 페이지가 연기한 신혼, 좀 신병 느낌으로 그려지는데,
이제 이 트로이 목마라는 작전 사실을 모른 채 이제 트로이의 병사들한테 말 동상이 거대하게 바다에 박혀 있어. 이게 트로이 병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섬기는 신인 아테네한테 바치는 제물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미끼를 설명을 해. 이제 다 철수했고, 사실 그 싸우고 있던 적군들은 다 철수했어. 안 무너지니까 다 철수했고, 그냥 이거 저희가 바치는 제물이니까 받아주세요 이런 거지. 근데 당연히 이제 적대하고 있던 그 트로이 병사들한테 죽고, 대신에 이제 공통으로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니까 설마 거기에다가 뭔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트로이를 성공적으로 트로이 국가 안까지 가져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알다시피 그 작전은 성공을 했고, 이때 이제 긴박하게 트로이 안에는 오디세우스랑 막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전장의 뭐랄까 영웅들이 같이 타 있는데, 하여튼 내려가지고 밤중에 내려와가지고 병사들 다 죽이고 이제 성벽을 열어가지고 트로이를 함락시키는 데까지 묘사가 돼요. 굉장히 좀 첫 액션씬이었는데, 다음 장면이 예상 가능하기도 하고 그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긴장되게 시작하기 딱 좋은 인트로였던 것 같아. 대중성도 좀 높고. 하여튼 성공하고 이제 집 돌아갑시다 해서 귀향길로 배에 탔는데, 이제 항로를 같은 아군이었던 이제 다른 왕인 아가멤논은 이제 가던 길로 가거든요.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 오디세우스는 좀 많이 변덕스럽게 똑같은 곳으로 안 가고 싶은데 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돌아가요. 항로를 틀어버려. 근데 이게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영화에서는 이제 좀 뭐랄까 그 집에 돌아갈 준비가 안 되었구나 라고 납득이 돼, 사실. 근데 하여튼 이제 먼 길을 돌아가는 거긴 하죠. 이러면서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됨으로써 2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장 이렇게 지금도 좀 적어놓은 게 있거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내가 방송에서 어떤 말을 하지? 하면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1장, 2장, 3장으로 나눠놨어요. 딱 여기까지가 1장인 것 같아. 네, 이제 굉장히 좀 난장판인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타카라는 국가에 대한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이제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 같은 시대 선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이제 불규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사실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관객들이 추측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오디세우스의 어떤 이제 낡아빠진 모습, 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의 과거로부터 돌아가서 이런 작전이 있었고 이게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귀향길에 올라탔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거를 이제 오디세우스가 지금의 오디세우스는 어디 있어요? 현재 섬에 있잖아. 칼립소라는 바다의 여인이랑 어떤 섬에 있어가지고 알콩달콩 살고 있다 했잖아. 오디세우스가 과거엔 내가 뭐 했지 하면서 생각나요. 딱 봐도 기억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돼. 이제 그래가지고 사실은 과거를 읽는 느낌? 과거를 보여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귀향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고 미확인된 영역으로서의 출항이라서 사실 순탄치가 않았어. 배도 현대처럼 막 크고 많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식량도 그냥 주기적으로 보충이 필요한데, 이제 필요할 때 보이는 섬이 보이면은 거기서 보충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2-1 처음 이제 갔던 섬은 이제 외눈박이 거인인 키클롭스가 나오는 곳인데, 굉장히 좀 묘사를 좀 잘했어요. 굉장히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 이후에 굉장히 바로 좀 무너질 수 있잖아. 배경 설명 같은 거 하느라 좀 무너질 수도 있고 몰입도가 깨질 수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끌어안아준 이야기지 않나. 의외로 단순한데 끌어올려줬어, 긴장감을. 하여튼 거기 섬이 보여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양이 보여가지고 그 양은 무조건 뭐 무리지어 사니까 양떼 찾자고 따라갔는데 뜬금없이 동굴에 도달해버려요. 모든 그 오디세우스가 이끄는 병사들 모두가. 근데 여기서 갑자기 동굴 안으로 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기이한 존재가 딱 봐도 사람은 아니야. 굉장히 거대해. 그런 존재가 갑자기 동굴 문을 팍 닫아요. 그리고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와가지고 병사를 2명 잡아먹고 시작해요. 굉장히 좀 무섭지? 바로 뭔가 귀향길, 뭔가 안전하고 돌아갈 것 같고 약간 그런 뭔가 그립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무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잡아먹고 그냥 자요. 문 닫아놓은 채로 그 병사들이랑 다 같이 있는데 그냥 자.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와중에 이제 자는 와중에 오디세우스가 병사들 이끌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동굴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크고 무거워가지고 아 이거 얘 죽이면은 여기서 평생 갇힐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일단 냅둬요. 내일은 나가겠지. 또 나가겠지. 일단 존버해. 그리고 진짜로 이제 다음날에 이 괴물이 나가려고 문을 여는 틈을 타서 나가려 했지만 저지당합니다. 못 나가요. 정확히 몇 명이 나갔었나? 했는데 하여튼 오디세우스 포함한 몇 명은 꽤 못 나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안에서 전략을 세워요. 이제 바로 그것은 외눈박이의 시력을 없애버리기.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의 시력을 없애버리기.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음날 잘 때 또 자기 전에 사람 병사 2명 잡아먹고 이렇게 DB 누워서 자거든요. 옆으로 누워서 자, 심지어. 근데 거기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창과 칼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이제 외눈박이의 단 하나의 눈을 자고 있는 와중에 그 목을 칼로 딱 찔러가지고 눈을 뜨게 해서 강제로 그때 맞춰서 이제 뜨거운 불에 달군 통나무 뾰족하게 깎은 통나무를 팍 박아요. 이제 굉장히 그 무섭잖아. 그 상황이. 그러니까 어두운 동굴 안에서 그 거인을 이제 적대하게 된 건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인이 뭔가 날뛸 것 같고 비명도 막 지르고 굉장히 그래서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비명만 지르다가 갑자기 얘가 말을 해요. 하지만 근데 이게 막 난동치면서 누구 때려 죽이고 이러면은 그런 거는 오히려 예상 가능한 무서움이잖아.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예상 못했던 무서움이었다고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대사였어요. 말을 할 줄 아는데 대사가 약간 그런 거야. 포세이돈 아빠, 저들이 내 눈을 찔렀어요. 벌을 내려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딱 거의 비슷한 의미는 똑같아요. 진짜로. 실제로 이제 신들이 있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테네랑 막 신들 묘사된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이제 포세이돈은 근데 굉장히 강력한 그 신이잖아요. 바다를 권장하고 변덕의 신이고 아무래도 포세이돈이 그렇게 좋은 묘사가 저도 살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거 망했다. 바다를 지금 한참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포세이돈을 적으로 돌린다고? 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약간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하여튼 그 외눈박이 거인은 시력을 잃어가지고 다음날 문을 열 때 안에 있는 양들을 밖에 내보내긴 해야 되거든? 왜냐면 양을 좋아해요. 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치즈와 우유를 좋아하는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양들을 양치기처럼 양을 돌보는데 양을 밖으로 내보내는 와중에 그 눈으로 확인 못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털 있는 거, 털이 있는지 없는지 하면서 양 세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양을 한두 마리씩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 와중에 오디세우스랑 그 병사들은 털이나 볏짚 같은 거 이렇게 뒤에 묶어가지고 귀여워서 양들 사이에 껴가지고 다 나갔는데 성공을 해요. 근데 성공했는데 오디세우스가 갑자기 잃은 동료에 대한 슬픔으로 나가면서 키클롭스 눈에 활을 한 방 갈고요. 갑자기. 그냥 가면 되거든. 도망가다가 이제 동료를 결국에 가면서 이제 했는데 키클롭스가 이제 화살 맞자마자 이제 난리치면서 쫓아오거든. 끝까지. 결국에 그래가지고
바다로 해가지고 배 타면서 도망쳐야 되는데 배 타는 와중에 또 동료를 몇 더 잃어요.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오디세우스가 참 완벽한 영웅은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 약간 이런 걸 의도하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딱 이 섬 이야기가. 하여튼 이제 그러고 도망가다가 이제 결국에 다시 바다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섬에 도착해. 근데 거기는 이제 풀 플레이트 거인 섬이에요. 지금 방송 화면에 띄워놓은 이 포스터의 풀 플레이트 아머들이 그 거인 섬이야. 그 거인들의 섬에서 거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이야. 이것도 이제 인식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너무 체급 차이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도망갔는데 바로 함정도 쓸 줄 알고 해가지고, 그리고 완력도 너무 체급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동료들이 여기서 또 죽어요. 심지어 배도 3척이었는데 2척으로 줄어. 한 척으로 줄어. 2척이 부서져. 그러고 결국에 나머지 한 척에 오디세우스랑 몇 명의 병사들 해가지고 다시 도망을 또 갑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2-3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중간에 이제 텔레마커스의 시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거든요. 이제 현재 이타카의 상황 다시.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는 과거고,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 돌아와서 이타카, 오디세우스의 국가인 이타카의 왕자인 텔레마커스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현 상황이 하도 좀 좋지 않으니까 막 기득권 세력들이 다 그 왕비 어떻게든 같이 결혼해가지고 권력을 쥐고 왕좌를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통에 텔레마커스는 너무 무력하니까 이제 영웅인 오디세우스만 아빠만 기다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쥐려면은 적어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옆나라인 스파르타로 가요. 스파르타에는 메넬라우스라는 이제 왕이 있는데 그 메넬라우스 또 오디세우스와 함께했던 병사 중 한 명이야. 근데 그쪽은 그 완전 몇 년 전? 10몇 년 전? 몇 년 전이라고 하자. 몇 년 전에 이미 돌아와가지고 이미 왕까지 잘 해가지고 잘 먹고 있어요. 잘 먹고 살고 있어. 근데 이거 과거사를 몰랐는데 이 메넬라우스 왕의 아내는 헬레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보고 그냥 옆에 시종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헬레네였어. 이게 확실히 처음 보고 상당 시간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도 신화를 잘 모르지만 다들 알고 있듯이 헬레네는 미의 여신이잖아. 당연히 알고 있잖아. 근데 헬레네는 작중에서 그렇게 미의 여신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물론 배우님은 굉장히 아리따우신데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막 흰팔의 여인, 막 이런 금발의 미녀, 약간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먼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논란도 요즘에 그 PC주의는 피할 수 없던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리뷰를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 오히려 이 전쟁이 트로이 그 전쟁이 전쟁을 주도했던 아가멤논이라는 등장인물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 스파르타로 하잖아. 스파르타에 멘렐라우스가 취임하기 전에 왕이야, 아가멤논이. 근데 이제 아가멤논이 전쟁을 이제 이끌었거든요. 시작하고 이끌었거든. 정확히는 사실 이제 막 좀 파고들면 좀 다른 과거가 있기도 한데 역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게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 명분 중 하나가 헬레네가 하도 예뻐가지고 트로이 국가의 왕자가 이제 헬레네를 납치한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제 아내 납치당했네, 아내 데려와야겠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사실 이게 정말로 외부적으로 묘사된 명분이고 실상으로는 이제 트로이 국가의 이점인 무역로 같은 것들을 다 먹으려고 한 거였어.
근데 작품에선 이제 헬레나가 하여튼 트로이의 왕자가 헬레나를 납치했던 이유 중 하나가 헬레나가 굉장히 아름다워서거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근데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들도 알듯이 헬레나가 그렇게 미의 여신이 아니란 말이지. 그 작품에서는. 근데 이게 그 리뷰 보고 바뀌었는데 작품에서 만약에 진짜 헬레나가 미의 여신처럼 보였다면은 사람들이 저 정도 외모면 훔쳐갈 만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할 만하네 정도를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헬레나는 외적인 명분인데 이게 좀 도구처럼 쓰였네 라는 게 좀 느껴지도록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오히려 헬레나가 너무 아름다웠으면은 납득을 했을 거야. 그냥 보자마자 예쁘네, 예뻐서 데려갔네 약간 이럴 수 있지만 하지만 헬레나가 누구나 알고 있는 미의 여신처럼 묘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좀 배제하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헬레나의 그 비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잠깐 이런 일이 있었다 약간 이런 거 들려주고 하여튼 헬레나의 얘기가 좀 많았는데 메넬라우스 그 현 왕이자 오디세우스의 동료였던 메넬라우스를 만나가지고 텔레마코스는 아빠 영웅당 좀 더 듣고 행방을 좀 찾아보려 했지만 결국엔 찾지 못해요. 결국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오디세우스. 근데 이제 메넬라우스가 막 충고를 해줘요. 지금 이타카는 위험하다. 왕도 없고 지금 외세에 대비하기 어렵다. 굉장히 위험하다. 왕권을 쥐어야 한다. 이런 진짜로 실용적인 조언들을 좀 많이 해줘요. 좀 메넬라우스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막 힘만 알고 좀 바보 같은 느낌이었는데 의외로 실제로 현실적인 얘기 같은 거 많이 해줘가지고 좀 의외였어요. 물 좀 마시고. 립밤도 좀 바르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오디세우스의 과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오디세우스 지금 어때요? 배 한 척밖에 없고 다시 식량도 없고 잃은 병사들도 있고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하여튼 그렇게 또 막 바다를 떠돌다가 이제 식량 거덜나는 타이밍에 발견한 한 섬이 있었어요. 또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불시착을 좀 하고요.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탐색을 하려고 하는데 병사들이 이미 사기가 완전 꺾였잖아. 오디세우스 믿고 따랐다가 지금 병사 다 잃고 지금 바다 떠돌기만 하고 다들 집 가야 되는데 집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오디세우스 보고 그냥 배나 지키라 해. 그러고 병사들 다 같이 해가지고 이제 오디세우스 따돌림하고 다 탐색하러 가요. 섬을 쭉 올라가는데 그 산 쭉 올라가는데 한 집이 있어. 그냥 완전 평범해요. 그냥 평범한 집처럼 묘사돼. 그냥 거기에서 근데 들어가니까 조금 나이 든 여인이 한 명 있어. 근데 이제 여인이 좀 기겁하긴 했지만 다행히 잘 설득해가지고 이제 자기 먹을 것 좀 필요하다. 먹을 게 필요하니까 식량 좀 줄 수 있냐? 아니면 많은 곳을 알고 있냐? 약간 이런 걸 물어봐. 근데 여인이 마침 식량이 굉장히 많대. 대접해줄 수도 있대. 지금 밥이나 좀 먹고 가래. 그랬는데 굉장히 수상하게 밥 먹을 때는 무기랑 갑옷을 다 벗어놔야 된다고 밖에다 내놓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당연히 수상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부대는 다 밥 굶었고 뭐 배고파 죽겠는데 밥 해준다는데 못 먹을 이유도 없죠. 깽판 치면 오히려 더 그쵸. 자기네들도 또 나쁜 사람 되는 거니까. 이미 다른 국가들 상대로는 좀 이제 나쁜 세력이긴 한데 세력? 이긴 한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먹기 시작하고 이제 보여줘요.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마녀였어. 이제 계략에 속아서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 돼지 된 엄마 아빠 있잖아. 거기처럼 이제 먹다가 돼지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냥 뿅 하고 변해버린 것도 아니야. 이게 굉장히 좀 무서웠어. 그래서 이 연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여인이, 그 마녀인 여인이 먹는 병사들이 막 먹는데 먹는 걸 멈추질 못해. 옆에서 먹는 걸 그대로 냅두면서 그 지점토로 그 작품을 만들듯이 막 찍어 누르고 막 입을 강제로 늘리고 하면서 돼지로 만들어 버려요. 그 장면이 좀 약간 완전 디테일하게 잔인하게 묘사되는 건 아니지만 꽤 그로테스크하게 나름 묘사가 돼. 굉장히 좀 그게 무섭고 긴장감 넘쳐가지고 좀 조마조마하면서 봤었어.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을 점토로 주무르듯이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다 직접 돼지로 만드는 장면이 좀 무서웠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오디세우스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혼자 남아서 섬에서 배 지키면서 사냥하고 있던 오디세우스가 이제 동물을 잡아요. 동물을 잡았다 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이제 오늘은 고기 먹을 수 있겠나 하면서 달려갔는데 동물 시체가 아니라 사람 시체가 누워있어. 그걸 보고 바로 번뜩여가지고 오디세우스가 장비 챙겨가지고 그 자기 동료들 나갔던 길로 가요. 따라가. 안 돌아오니까 또. 결국에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 알고 있잖아. 마녀의 집이라는 걸. 근데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수상하게 여기면서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결국에 마녀의 집에서 마녀를 맞닥뜨려. 거기에서 병사들 돼지가 된 병사들도 맞닥뜨려요. 근데 이제 마녀가 오디세우스도 죽이려고 했지만 다행히 관찰력이 좋은 오디세우스였기 때문에,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키르케 여동생이 있거든? 자매가 있는데 걔를 동물로 만들어서 까마귀를 키우고 있었거든. 세장에 가둬가지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그거를 빌미로 바로 협박 잡아가지고 이제 키르케 보고, 그 마녀 보고, 키르케라고 하거든? 마녀 이름이. 키르케 보고 병사들 다시 돼지에서 사람으로 돌려보내주고 다음 항로도 알려주고 뭐 식량도 주고 해줘 해서 실제로 그 키르케가 도와줘요. 다시 병사를 사람으로 만들고 이제 식량도 주고 길도 알려줘. 여기에서 약간 오디세우스의 멋짐 같은 게 좀 드러나긴 해. 그나마 기존에는 막 어디 섬 가서 죽고 어디 섬 가서 무너지고 막 이런 장면만 보여주다가 그러고 이제 다시 또 출항을 합니다. 여차저차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병사들의 사기가 조금 일어났고 식량도 좀 챙겼다. 약간 이런 이야기만 조금 곁들여가지고. 근데 이 마녀 키르케가 말한 것이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서 하데스의 눈먼 예언자로 유명한 테이레시아스? 얘를 만나서 이제 키르케도 길을 모르니까 걔가 더 잘 알고 있대. 걔한테 다음 길을 알려달라고 말하라는 거래. 응? 말하는 거야. 그게 키르케가 제안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양들의 피를 바쳐가지고 제물로 바쳐가지고 접촉에 성공해요. 망자들이랑. 근데 거기에서 죽은 자신들의 병사들을 이제 병사들이 땅에서 막 이렇게 막 기어 올라오거든? 좀비들 되살아나듯이.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망자 2명을 만나요. 한 명은 이제 트로이 사건 때 미끼로 쓰였던 신혼. 이제 신혼이 피를 먹고 말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망자인 신혼은 이제 오디세우스를 굉장히 증오하고 원망해. 자기를 통수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이제 막 뭐라 하면서 하는데 오디세우스가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걸 인지하고 있어.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신혼 잘 달래가지고 달래줘요 그냥. 달래줘.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신혼이 지금 이제 이타카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해. 지금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이제 정확히는 신혼의 과거를 좀 알아야 되거든. 이게 신혼이 징집될 때만 해도 추첨자였는데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의 친구 중 한 명인 안티노스라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굉장히 메인 빌런인데 이타카에서 지금 그
굉장히 재혼할 확률이 높은 귀족? 병사?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 얘가 징집될 때 추첨제로 했을 때 신혼이랑 같이 했었거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안티노어스가 당첨된 거였는데, 안티노어스가 당첨된 거를 신혼한테 떠넘기면서 이제 신혼한테 가라고 해요. 대신에 이제 신혼 보고 가족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보살펴 줄게, 약간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통수치고 다 죽였어, 안티노어스가. 신혼은 죽었으니까 이제 그 사실을 듣고 굉장히 분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타카로 돌아가면 혼 좀 내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신혼은 떠나요. 근데 이제 갑자기 자기랑 다른 항로를 선택했지만 분명히 먼저 고향에 도착했을 터인 아가멤논이 왕자로 튀어나와요. 갑자기. 굉장히 아가멤논이 실제로 엄청 근엄하고 멋있고 깐진하고 강력한 그런 왕처럼 보여지거든? 근데 아가멤논이 죽어있어. 조심스럽게 아가멤논이 나타나가지고 오디세우스 앞에 딱 서서 충고를 해. 고향은 자신을 환대해주지 않았다.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자신을 죽일 계략을 다 준비해서 뻔하게 암살당해서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고향에 돌아가면은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가지 말고 꼭 숨어 들어가라, 라는 조언을 남기고 떠나요. 그러고 이제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 얘가 주 목적이었지. 이 하데스의 눈먼 예언자한테서 방향이랑 예언도 들어. 근데 이 예언자가 근데 가는 길에 병사들은 다 죽을 거고 분명히 너 혼자만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다 살려낼 테니까 하고 가버려요. 이제 마침 사실 이제 그때 맞춰가지고 추모하지 못했던, 기리지 못했던 그런 병사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원한이 쌓인 망자들이 다 튀어나와서 오디세우스와 오디세우스의 병사들을 죽이려 하거든. 그래서 사실상 이야기 적당히 듣고 도망가듯이 다시 출항을 한 거죠. 여기서 가는 길에, 돌아가는 귀향길에 장애물이 2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유혹의 인어 세이렌, 그리고 하나는 카리브디스 소용돌이, 하여튼. 그리고 바다괴물 스킬라, 약간 이런 장애물이 좀 나오거든요. 이제 세이렌, 처음으로 맞닥뜨린 게 이제 세이렌인데, 좀 알고 있잖아. 세이렌 유혹으로 바다의 선원들을 홀린다, 약간 유혹의 인어, 갖고 싶은 것들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이렇게 꼬신다, 사람들을. 그런 걸로 유명한 괴물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하여튼 그 유혹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병사들한테 귀를 밀랍으로 틀어 막으라 하고, 근데 또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배에다 묶어놓고 귀를 막지 않은 채 모든 유혹을 듣게 하래.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무거운 책임감이랑 병사들을 잃은 죄책감 같은 게 이제 너무 쌓여가지고, 자기가 직접 자신한테 선택한 처벌이자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좀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 꽤 원작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 에피소드만? 그냥 멋있잖아요. 뭔가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이렇게 몸 다 묶어놓고 지나가는 게 다 들어야 되니까 결국엔. 하여튼 거기는 이렇게 좀 생각보다 문제없이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카리브다스 소용돌이 나타나가지고 거기도 어떻게 피해가요. 근데 이제 바다괴물 스킬라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히 6명을 잃어.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장애물을 다 지나가지고 섬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배도 막 망가지고 병사들도 잃고 밥도 없고, 그래가지고 정착하자, 병사들이 이제 정착하자, 당연히 섬 보였으니까 정착해야지 했는데, 이게 이미 그 섬이 이미 하데스의 예언자가 말했던 태양신의 섬이었어요. 여기서 소를 먹으면은 천벌받고 병사들 다 죽게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 오디세우스는 가고 싶지 않아. 아니, 결국 여기 가면 무조건 죽는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오디세우스 혼자만 알고 있냐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오디세우스가 풀어버려요, 모두한테. 여기에서 소 먹으면 그 태양신의 섬이니까 여기서 소 먹으면 우리 다 죽는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약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병사들이 죽기 싫으니까 네, 소 절대 안 먹을게요, 일단 정착하죠 그러면 해서 정착을 해. 그리고 배까지 다 고치고 나가면 되는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출항을 못해요. 이게 아마 포세이돈의 분노 중 하나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굉장히 좀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나갈 수가 없어.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나가고 싶은데 나가야만 하는데. 그래서 계속 막 식량도 없고 배고파서 죽겠는데 계속 버티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평소처럼 이제 굶은 상태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디세우스가 밤에 벌떡 일어나요, 새벽에. 근데 애들이 다 없어. 찾아보니까 어디 땅에 굴 몰래 파가지고 거기서 소를 잡아가지고 결국에 뜯어먹고 있어요, 병사들이 다. 오디세우스를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다. 근데 딱 그때 오디세우스 그때 딱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출항하기 좋은 때임을 딱 그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막 챙길 거 챙겨가지고 다시 나가, 바다로. 근데 결국에는 예언대로인지 이제 포세이돈의 분노인지 바다 위에서 디스코 팽팡 좀 하다가 배는 난파되고 병사는 다 잃고 이제 예언대로 오디세우스만 난파된 배의 일부분이랑 정체불명의 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이제 칼립소랑 이때 처음 만났던 거거든? 근데 오디세우스가 사실 처음에는 의식이 없었어요. 혼수 상태였어. 이제 근데 그 와중에 칼립소가 처음 봤을 때부터 오디세우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과거를 잊게 만드는 약초인 로터스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강제로 먹입니다. 결국에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회복하게 돼요, 오디세우스가. 근데 이제 말했듯이 바다의 여인 칼립소는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에 남기고 싶었거든. 그래서 계속 막 로투스인지 뭐 먹이면서 가스라이팅을 거기서 7년 동안 계속 했어. 하지만 결국에 실패했고, 오디세우스는 과거를 잊고 지내면서도 분명히 과거는 잊고 있었는데 계속 나무를 모으고 있었더라고,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왜 모으는지 몰라. 근데 나갈 준비를 하려고 계속 한쪽에 배에 재료가 될 것들을 조금씩 모으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아내 이타카의 왕비가 준 아테네 핀을 꼭 쥐고 있던 거야.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칼립소는 얘는 안 넘어오겠다, 얘는 답이 없다, 갈 길 보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오디세우스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점점 기억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오디세우스가 쭉 이렇게 썰 풀듯이 지나가요, 이야기가. 이제 결국에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에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좀 도와줘라 해서 물어보니까 칼립소가 그냥 편하게 나무 판자 띄워놓고 거기에 들어 누워서 바다에 표류하고 있으면은 알아서 도달할 거다. 어차피 너는 그 제우스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산다, 약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결국에 급하게 그때라도 이제 알아차리거든요. 뭐든 이제 자기가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몰랐단 말이야. 아들도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고향이 있고 이런 거 다 몰랐단 말이야. 까먹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배를 해가지고 막 가. 배가 아니지, 나무 판자에 띄워가지고 막 가. 하여튼 그래서 막 바다를 이렇게 막 파도 맞으면서 결국에 실제로 눈 감았다가 뜨니까 이타카에 도착해 있었어.
근데 이제 이타카 상황이 심상치 않다 했잖아. 근데 막 그 왕권을 쥐려고 하는 병사들, 구원자들 굉장히 많고 개판이고 왕도 없고 지금 텔레마커스도 스파르타 갔다는 거 몰래 갔었는데 소문 다 나가가지고 그거 돌아올 때 맞춰서 죽이자 해서 이제 딱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 타이밍에 스파르타에 갔던 아들 텔레마코스도 곧 돌아올 때인데 이제 그때 이제 암살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 이게 딱 주동자가 그 거의 재혼을 협박했던 기득권의 안티노어스거든. 부하들 시켜가지고 암살하라고. 근데 얘가 마침 또 아까 그 언급했던 그거예요. 신원이 증오하는 배신한 친구가 얘예요. 그러니까 안티노어스가 굉장히 그냥 메인 빌런이야. 굉장히 얄밉고 간사하고 밉상으로 굉장히 잘 연기했어. 그 배우분께서 굉장히 그런 것도 호평이었다고 리뷰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까 아가멤논이 했던 얘기도 생각해서 절대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야겠다 해가지고 거짓골을 한 다음에 이제 상황을 쭉 봐요. 이타카의 현재 상황 지금 어떤 거지? 했는데 개판이야. 그래가지고 거지 행세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텔레마코스 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가서 딱 암살 계획이 벌어지던 때에 텔레마코스를 극적으로 구출에 성공해요. 사실 안티노스는 여기서 죽을 줄 알았거든, 텔레마코스가. 근데 텔레마코스가 무사히 왕궁까지 복귀를 해. 근데 이제 텔레마코스는 오디세우스인지 몰라요. 그냥 어떤 거지가, 굉장히 실력 있는 거지가 자기를 구해준 것만 알아. 근데 갑자기 오늘 막 그 거지로 꾸민 오디세우스가 오늘 당장 밤에 연애를 벌여라. 너가 돌아왔고 구원자들 다 불러놓고 연애 한번 벌여라. 라고 충고를 해. 텔레마코스가 일단 착한 사람인 거는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너는 우리 편이니까 오케이 오늘 연애를 한번 벌여보자 해서 연애를 벌여요. 애초에 근데 자기가 왔는데 왕궁에선 당연히 연애를 안 벌일 이유도 없고 명분이 완전 충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고 이제 자신의 아내인 페넬로페 앞에서는 이제 연애 중에 거지로 잠입해서 구원자들의 성격 같은 걸 다 봐. 상황을 다 봐. 그러면서 이제 그 메인 빌런인 안티노우스가 막 오디세우스가 거짓 행세를 하고 있다 했잖아. 오디세우스가 그릇 들고 막 이렇게 구걸하고 댕기거든. 근데 안티노우스가 막 음식을 밟고 침 뱉고 막 이러면서 몹쓸게 굴어요. 아주. 그런 걸 다 이제 오디세우스가 직접 보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러고 나서 연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왕비인 오디세우스의 아내인 페넬로페가 거지를 이렇게 막 불러요. 뭔가 신기한 사람이네. 한번 보자. 뭐 하는 사람인지 좀 보자. 해가지고 불렀는데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고 얘기하진 않아. 그냥 벽 하나 끼고 이렇게 주고받는데 말을 이제 오디세우스 썰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를 자기가 알고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거기에서 페넬로페가 알아차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디세우스 살아있다. 응? 여기에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줘. 왜냐면 페넬로페는 궁금하거든. 다 어중이 떠중이들의 소문들밖에 안 들리니까 진짜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군인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하여튼 여기서 오디세우스의 후회, 자신의 책임 그런 모든 게 이제 과거들이 표현되면서 같이 드러나긴 하는데 이게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이야기라서 표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생략. 내가 오늘 썰 풀 것 중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결국 이제 이야기를 듣고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는 페넬로페는 사실 여기서 저는 오디세우스인 걸 알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딱히 그런 것 같진 않고 뭔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은연중에 좀 준비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걸 말해. 재혼을 해야 된다. 결국 이타카를 지키려면 왕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꾸준히 압박받아왔던 페넬로페였기 때문에, 이타카의 왕비였기 때문에, 그래 재혼해야지 해서 바로 다음날 이제 구원자들 싹 다 모아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근데 그게 이제 오디세우스만 가능했던 활 이렇게 만드는 게 있거든. 이건 봐야지 아는데, 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알 거니까. 그 활 이렇게 찝어 당겨가지고 활 이렇게 꿰뚫는 거 있어. 꿰뚫는 게 아니라 그 줄 잡아 당겨가지고 활을 완성하는 거. 그걸 만들고 이제 무기 사이로 화살을 정확히 하게 쏴가지고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거. 이게 오디세우스가 밥 먹듯이 하던 능력 중 하나였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과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 라고 해요. 약간 제가 보기엔 페넬로페도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음. 오디세우스가 올 거라고. 또 오디세우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냥 아무나 이렇게 구원자 잡고 결혼한다는 것도 싫고. 하여튼 그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결국 성공을 못하다가 이제 여전히 거쟁색을 하던 오디세우스가 시도해보겠다고 하고, 이제 굉장히 수많은 구원자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들 모두가 비웃었지만 이제 중간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나이도 좀 들었고 힘이 없어졌으면 어떨까 하면서 중간에 이제 실패되는 것처럼 묘사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긴장감 있어. 굉장히 좀 그 별거 아닌 장면인데 굳이 그 활 이렇게 집어 당겨가지고 이렇게 활을 만드는 장면인데, 결국에는 활을 만드는데 성공을 하고 화살 딱 한 방 딱 쏴요. 정확하게 아주. 근데 이제 한 방 쏘는 걸 보자마자 이제 안티노어스를 포함한 이제 기득권은 병사들의 눈이 딱 번뜩였지. 야, 이거 오디세우스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어릴 때 오디세우스를 직접 봤거든. 그런 거의 아저씨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오디세우스 맞다, 본인이다 딱 느끼자마자 이제 바로 화살이 날라와. 이제 근데 원작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이때 바로 안티노어스를 죽인다고 하더라고, 첫 대상으로. 근데 이제 안티노어스는 맨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클라이맥스니까 막 엄청나게 액션씬이 나와. 이제 무기를 아무한테도 안 쥐어주는 게 조건이었거든, 그 테스트 할 때. 위험하니까. 그리고 한 명이 이제 근데 그 명분도 페넬로페가 구원자가 한 명 정해지면은 다른 이들이 무기를 휘두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기를 다 압수해요. 그리고 2층에 숨겨놔. 그리고 결국에 오디세우스가 활을 찾고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에 그 기득권 세력 중 한 명의 부하로 인해서 2층에서 무기가 좀 쏟아져 내려와. 그래가지고 오디세우스 막 무기에는 결국엔 창을 들이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다수가 무기를 들이미니까 혼자로서는 무쌍을 찍다가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궁지에 몰렸는데 이제 텔레마코스, 이제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병사 때려잡고 무기를 다시 아빠한테 던져주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정확하게 다 때려잡고 마지막에 안티노어스 딱 시원하게 죽입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막 그 얘기도 있어. 막 신원이 안티노어스한테 전해달라고 했던 그 징집 뽑기 추첨 그게 있거든. 근데 그런 것도 막 줬는데 막 안티노어스가 막 부정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좀 스킵하고. 근데 이제 근데 확실히 그 전투 장면에서 화살도 좀 맞고 공격도 좀 당하는데, 다행히 이제 확실히 아테나의 각별한 총애를 받고 있다 보니까 역시 죽지 않았던 것 같음. 근데 확실히 좀 묘사될 때 죽는 거 아니야? 너 괜히 애매하게 이야기 비꼬는 거 아니야? 왕도적인 전개 제발
제발 그냥 다 때려 죽이고 오디세우스가 왕이 찬탈하고 평화로운 이타카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결국에 다행히도 오디세우스가 다 때려잡고 텔레마코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을 20년 동안 기다렸던 왕비인 페넬로페랑 함께 저기 서쪽 끝에 있는 어떤 섬이 있대요. 거기에서 병사들을 모두 묻어주고 그 기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야 된대. 그래서 거대한 배에다가 믿음직한 동료들 태워가지고 아빠랑 그 오디세우스랑 펠렐로페는 그러고 서쪽 섬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텔레마코스는 이타카의 왕이 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냥 끝나요. 사실 이렇게 줄거리를 읽고 보니까 좀 별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내용을 이미 영화를 봤다면은 사실 봤던 분들이 이 후기를 들을 테니까 뭔지 알겠죠? 하여튼 약간 찝찝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끝. 쿠키 없음. 좀 완전 엔딩이 조금 급작스러웠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러닝타임이랑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어쩔 수 없다.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오는데 감탄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멍 때렸어. 이게 엔딩이 굉장히 좀 흐지부지하게 끝난 것 같지만 좀 급작스러운 전개처럼 묘사되긴 했지만 굉장히 그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흥미진진했거든. 숨이 진짜 막힐 정도로 정말 처음부터 그냥 몰입도가 굉장히 쫙 올라왔어요. 긴장감도 좋았고 구성도 뭔가 뻔하게 그 주제 자체는 알고 있잖아. 트로이 전쟁을 끈 굉장히 유명한 한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귀향길에 오른 여정. 하여튼 이제 간만에 좀 잘 만든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짜임새가 좋고 연결되는 지점이나 생각 그런 판단의 모순들이 연결되는 시점을 곱씹어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됐던 장면들을 돌려보고 머릿속에서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바로 막 나무 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재밌고 좋지만 당연히 했지만 이제 집에 갈 때까지 안 봤어요. 일부러 계속 곱씹었어. 혼자서 최대한 추리를 할 수 있는 대로 추리해. 이게 이래서 이랬네 하면서 이게 이래서 이랬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정확히는. 그리고 이제 팝콘이 너무 커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버전까지도 거리가 좀 있고 해서 결국에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바로 컴퓨고 나무위키랑 리뷰 영상 싹 봤어요. 그리고 오늘의 썰 풀었던 이야기들은 제가 메모장 펴가지고 어제 집에 와서 2시간 동안 리뷰 보면서 나름 차근차근히 쓴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잘 못하긴 했지만 왜냐면은 어제 적어야만 한다? 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까먹을 것 같아서. 내일로 미루면 까먹을 것 같아서. 내가 방금 영화를 봤을 때 이 느낌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 이야기를 쓰고 오늘 방송할 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들려주고 싶다. 그런 감상평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하여튼 이제 계속해서 그 몰입도와 긴장감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진짜로 처음부터 이게 안 흐트러져가지고 좋았어요. 뭐든지 어떤 영화든 좀 그런 게 있잖아. 제가 그나마 최근에 봤다고 했던 아바타 물의 길, 서울의 봄 그리고 어떤 작품이든 초반에 배경 설명하고 약간 이야기가 전개될 때쯤에는 지루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느꼈는데 오디세이는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 오히려 흥미로운 사건들을 긴장감 있게 잘 구성한 다음에 좀 나열식이라 가지고 좀 이제
좀 뻔한 구성이다 해서 조금 그 부정적인 의견도 받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만큼 더 좋은 전개가 없는 것 같아. 하여튼 그러면서 배경을 설명하는데 막 글과 이제 인물들의 대사 같은 거를 막 을조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인물들의 성격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인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배경이랑 전개를 자연스럽게 풀어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몰입도도 높고 긴장감도 좋았고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몸 좀 웅크리면서 왜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하여튼 결국에 오디세우스는 자신들의 트로이 사건과 함께 이제 현재 인간성 존중과 대비되게 이제 자신들의 폭력의 질서의 시대를 열었다. 우리는 언어가 있고 말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굳이 힘으로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막심한 후회? 트로이 막 들어가 그런 것도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결국에 트로이 들어가가지고 트로이 국가 사람들을 다 막 죽일 거 아니에요. 결국에 전쟁이니까. 그 장면들을 이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오디세우스가 막 후회하는 장면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좀 제대로 보여줘. 초반의 전쟁일 때도 그 1장이라고 해야 될지 그때도 이제 트로이 전쟁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에서는 오디세우스의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게 묘사되진 않거든.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여정을 다 끝내고 그 아까 그 연회 끝나고 페넬로페가 잠깐 불렀다 했잖아요. 그때 막 하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오디세우스의 마지막 여정이 추모로 마무리되면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대영웅의 대서사시 지만 막 그렇게 막 모두가 알고 있는 임팩트 있는 장면, 아니, 사건 이런 것보다는 원작에 있던 에피소드들을 적당히 각색하면서 실제로 이제 좀 이제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다들 뭐 해석 같은 거나 리뷰 보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시겠지만 보셨겠지만 이제 논란이 좀 전하고 싶으면 그런 메시지 현재 힘의 질서가 다시 재현되려고 하고 있다 현실에서 그런 반복의 연속이 현재의 역사에서 다시 나타나려고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걸 암시한다 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거는 좀 너무 이제 딥할 수도 있으니까 알 사람들은 다 알 테고 그런 메시지도 너무 좋았고 하여튼 그 오밀조밀하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떡밥들이 잘 이어져가지고 굉장히 좀 깔끔하게 봤습니다. 찝찝하지 않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어떤 작품이든 보고 나서 이건 왜 이랬던 거임? 약간 이런 게 뭐든 좀 남거든요. 근데 확실히 깔끔하다. 정말 잘 만든 작품이다. 아쉽게도 이제 제가 이번에 오디세이 보고 어저께 리뷰 영상을 엄청 많이 봤는데 테넷이랑 그 오펜하이머 얘기가 좀 많이 나왔거든? 언급이 됐었거든? 근데 제가 테넷이랑 오펜하이머를 둘 다 안 봤어요. 둘 다 보려고 했는데 움직이고 싶지가 않더라고. 내 그 자신의 생각으로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렇게까지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때는 테넷이랑 오펜하이머 둘 다 평가가 막 그렇게까지 좋았나?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오디세이 현재 오디세이 지금 논란이 그 만든 영화 중에서 가장 최고점을 찍고 있고 매출이나 관람객 수 모든 게 다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고 리즈 시절 레전드였던 다크나이트까지도 추월해버린 대작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봤지. 확실히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영화를
별로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영화를 봤더라고요. 뭐 친구나 동료들이나 다 좀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 다 봤대. 영화 나만 안 보는 거였나? 약간 이런 요즘 다 OTT 플랫폼이 강화되면서 다들 집에서만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었어?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디세이 다 봤음. 스파이더맨도 은근히 본 사람들 많았음. 너무 신기하게도 그 너무까진 아닌데 이게 근데 의도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스파이더맨이랑 오디세이가 지금 두 개 다 현재 영화관을 휘어잡고 있는 두 작품인데 여기에서 등장인물 그 메인 주역 3명이 겹치더라고. 톰 홀랜드랑 MJ.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 왜냐면 저도 톰 홀랜드 사실 알고 있는 거는 스파이더맨밖에 없어가지고 스파이더맨으로밖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그런 판타지 세계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치 그리스 로마 신화 배경에서의 그런 판타지적인 중세시대는 아니구나 완전 고전 시대인데 그런 모습의 톰 홀랜드도 보니까 조금 색달랐다. 그리고 달라진 게 확실히 리클라이너 굉장히 편안했다. 다음에 영화 봐도 리클라이너를 좀 선택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느꼈어. 근데 다 보고 나니까 아쉬웠던 게 아이맥스로 안 봤던 거. 아이맥스로 볼 걸. 약간 후회 중. 당연히 이제 아이맥스로 안 봤다고 해가지고 작품성이 깎이진 않지만 아이맥스로 봤으면은 더 재밌었겠다라고 느끼긴 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맥스로 안 본 이유가 이미 있거든. 최근에 오디세이 후기라 해가지고 영화 보기 전에 예매하기 전에 트위터에 잠깐 돌아다니는 게 있었어. 오디세이 아이맥스 후기 턱밖에 안 보임. 이거밖에 이런 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아이맥스? 근데 앞자리라 가지고 그렇지 아이맥스는 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뒷자리로 앉아야 돼. 근데 아이맥스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이제 아이맥스 용산 막 이런 데밖에 없으니까 왕십리 용산 이런 데밖에 없으니까 포기했죠. 포기하고 싶진 않았지만 포기하게 됐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오디세이 진짜로 재밌었다. 진짜로 볼만하다. 러닝타임이 아깝지 않았다. 참고로 화장실도 안 가고 끝까지 쿠키 영상 혹시 있지 않을까? 하면서 끝까지 봤습니다. 그 노래가 엔딩 크레딧이 쭉 나오거든. 노래도 들으면서. 근데 결국엔 쿠키 영상도 없고 화장실이나 급하게 갔죠. 하여튼 그렇게 땅땅 오디세우스에 대한 오디세우스? 아니죠. 오디세이 영화에 대한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약간 오디세이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좀 상기시키듯 해석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저도 어저께 집에 와가지고 영화 리뷰 해석 같은 거 좀 보고 근데 한두 개만 보기에는 굉장히 좀 있잖아요. 편향적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해가지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 한 3개? 그리고 부분적으로 나무위키 좀 찾아보고 그리고 확실히 원작이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원작도 좀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 확실히 그런 원작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고 확실히 신화 자체가 재밌는 이야기 같긴 해요. 애초에 세이렌도 그렇고 뭐
아쉬웠던 거는 정말로 세이렌의 묘사가 조금 아쉬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근데 재밌었어. 재밌었어. 하여튼 안 보신 분들 만약에 있다면은 꼭 보시고, 봤다면은 IMAX로 한번 넣어보세요. 아, 근데 저도 다시 보진 않을 듯? 네, 안녕하세요. 시아시아. 아마 다음에 본다면은 스파이더맨을 본다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서순상? 그렇게 느끼긴 합니다. 흠. 근데 굉장히 좀 이게 제가 어저께 오디세이 보고 나서 진짜 2시간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 그 기억의 파편을 다 끄집어내면서 열심히 썼거든. 오늘 이제 얘기했던 후기의 내용들. 근데 굉장히 기네. 말을 해보니까 진짜 기네. 내용이. 근데 이것마저도 오디세이를 다 설명한 게 아니다. 줄거리 중에 줄거리다. 사실 더 중요한 내용도 있고 표현들도 있고 묘사되는 그런 장면들도 있으니까 확실히 보는 거 추천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말도 많이 했으니 이제 붉은 사막을 좀 해볼까 합니다.